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멈춰섰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세 명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는데 손에는 서류 가방과 신분증을 들고 있었죠. 무릎 꿇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동안 날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체 이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잊혀졌던 사람들의 반격, 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20해 전 어느 추운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20해 전 가을이었습니다. 의대와 약대 연합 MT였죠. 버스 두 대가 산속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이한결은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의대생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한결을 돌아보지 않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선배 하나가 한결을 불렀습니다. 야, 거기 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였죠. 이거 치워. 그릇들이 쌓인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한결은 일어나 치웠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한결은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했죠. 자정이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텐트로 들어갔는데 한결의 텐트는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다른 텐트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한결의 텐트는 조용했습니다. 한결은 침낭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앞줄 중앙에, 한결은 맨 뒤 구석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소리쳤죠. 자, 웃으세요. 한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장학금 명단이 붙었는데 한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말이죠. 조교실에 물어봤습니다. 선배들 추천이 없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결은 게시판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한결만 홀로 남아 있었죠. 20해가 흘렀습니다. 이한결은 검찰청 건물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7층 의료비리 전담팀 사무실이었죠. 한결의 책상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결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한결이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1등이네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팀장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한결 씨는 계약직이잖아요. 너무 나서면 정규직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결은 책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은 조용했죠.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 제보였습니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져 나왔죠. 의료기기 납품 내역서, 계좌이체 명세서, 병원 진료 기록. 환자 이름보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한결은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불량 의료기기였습니다. 검증도 받지 않은 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리베이트를 준 흔적이었죠. 한결의 눈이 하나의 이름에 멈췄습니다. 메디코어 대표 강민석?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결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바이오젠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박서연. 이 이름도 알고 있었죠.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화인병원 이사장 정우진. 한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눈앞에서 흔들렸죠. 20해 전 그 가을, MT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한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빌딩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죠. 한결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피해자 진술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50대 주부, 40대 회사원. 그들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결의 우편함에 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죠. 초대장이었습니다. 의대 약대 20주년 동기회. 한결은 초대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회비는 30만 원이었죠.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민석, 박서연, 정우진. 어젯밤 서류에서 봤던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한결은 초대장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왼쪽에는 초대장, 오른쪽에는 피의자 명단. 같은 이름들이 양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은 한동안 그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동기 하나였습니다. 한결아, 이번에 꼭 와. 20년 만이잖아. 다들 기다리고 있어. 한결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무실에서 팀장이 불렀습니다. 한결 씨, 이 사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메디코어, 바이오젠, 화인병원. 세 곳이 연결되어 있었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던데 조심해서 진행하세요.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두 벌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되었고 하나는 새 것이었죠. 한결은 새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38살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는데 20해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했습니다. 한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죠. 내일이었습니다. 20해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는 날.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한결은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의대 약대 20주년 동기회.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결은 조용히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누군가 한결을 알아봤습니다. 한결이 아니야? 한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기 하나가 다가왔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 그냥 약국 운영하고 있어. 한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 약국? 잘 되냐? 그럭저럭.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자리로 돌아갔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람들이 테이블로 모였습니다. 한결은 뒤쪽에 앉았고 앞쪽 중앙 테이블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았죠. 한 명씩 자기소개가 시작됐습니다. 앞쪽 테이블 차례가 왔습니다. 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컸죠.
나 강민석이야. 의료기기 유통회사 운영하고 있어. 직원이 100명쯤 되고 작년 매출이 200억 정도 됐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석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다음은 박서연이었습니다. 나 박서연이야.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하고 있어. 요즘 신약 하나 대박 나서 바쁘더라. 작년에 상여금만 5천 받았어. 5천. 여자 동기 몇 명이 감탄했습니다. 박서연이 머리카락을 넘겼죠. 마지막으로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나 정우진이야. 아버지 병원 물려받아서 운영 중이고 병상이 200개 규모야. 요즘 확장 공사 중이라 내년엔 300개로 늘어날 거야.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마다 대화가 오갔는데 대부분 자녀 이야기, 집 이야기, 차 이야기였죠. 한결은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마다 소주병이 놓였죠. 앞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강민석이 술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솔직히 우리 의대 나온 게 진짜 잘한 선택이었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이 거들었죠. 맞아.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보상받잖아. 정우진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은 30 중반에 이미 결정나. 그때까지 뭘 했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동기 하나가 물었습니다. 근데 우진이 형, 요즘 병원 확장한다며?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응. 내년에 300병상으로 늘려. 투자금이 100억 들어가는데 뭐 은행에서 알아서 빌려주더라.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결은 구석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결을 가리켰죠. 저기 한결이 있네. 한결아, 너는 요즘 어때? 한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지내. 비슷하게?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약국 장사 잘 돼? 그럭저럭? 박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한결아, 너 결혼은 했어? 아직? 애들은? 없어. 집은 샀어? 전세. 전세. 박서연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휴, 요즘 집값에 전세 살기 힘들겠다.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너 그때 약대 간 거 좀 아쉽지 않아? 의대 올 수 있었는데. 한결의 손이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죠. 지금 너 나이가 38이잖아. 이제 인생 반 넘게 산 거야.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연회장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한결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한결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를 틀고 손을 씻었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8살의 얼굴이 비쳤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텐트 안에서 혼자 누워있던 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밤. 한결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까? 혼잣말이었습니다. 한결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결은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죠. 앞쪽에서는 여전히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요즘 서민들 진짜 호구야. 뭐만 하면 돈 들고 와. 동기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의료기기 팔 때 보면 말이야. 병원에서 비싸다고 하면 리베이트 주면 되거든. 의사들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서연이 거들었죠. 맞아. 우리도 신약 팔 때 의사들한테 리베이트 줘.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도 안 남고. 정우진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야. 보험 청구 좀 부풀리면 돈이 그냥 들어와. 환자들은 모르거든. 한결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한결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앞쪽에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불량 기기 하나 들어왔거든. 그거 그냥 병원에 팔았어. 어차피 환자들은 모르잖아.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임상시험 데이터 좀 조작했어. 그래야 승인 빨리 나오니까.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병원도 수술 안 하고 수술했다고 보험 청구한 적 있어. 유령 수술이라고 하던데. 한결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한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앞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한결이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한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검찰청 의료비리 전담팀 이한결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석의 웃음이 멈췄고 박서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우진이 술잔을 떨어뜨렸죠. 한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불법 유통, 리베이트 제공, 보험 사기 자백이 녹음됐습니다.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한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봤죠. 강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한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농담한 거잖아. 그치? 한결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부 여기 담겼어. 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죠. 맨 앞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긴급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박서연, 정우진 앞으로 다가갔죠.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이한결, 우리 친구잖아. 20년을 알았는데 이럴 수 있어? 한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구, 20해 전에 내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 있어? 강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였죠. 너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가족 있어. 한결이 첫 번째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73세 할아버지. 불량 의료기기로 수술받았다가 합병증이 생겼어. 지금 병원 입원 중인데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해야 한대. 강민석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한결이 두 번째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55세 아주머니. 너희 회사 신약 먹고 부작용으로 간이 망가졌어. 회사는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한 거 숨기고 있고. 박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이 세 번째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42세 아버지. 아들이 수술받았는데 유령 수술이었어.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니라 인턴이 집도했대. 지금 아들은 후유증으로 고생 중이고. 정우진이 바닥을 봤습니다. 수사관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죠. 남은 동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한결 씨 수고했어요. 한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73세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검찰에서 나온 이한결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그 사람들 잡혔다면서요? 네, 잡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이었는데 아주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고 했죠.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학교 운동장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걷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결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강민석, 박서연, 정우진 세 사람이 법정에 섰죠.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강민석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았죠. 정우진은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는데 한결은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사관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무시당해도 깔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참기만 한 선택이 제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고요.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으셨나요? 한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모릅니다. 20해 전 그날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들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70 넘은 할아버지가 병원비 걱정하는 모습, 약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아주머니, 아들 수술 실패로 밤마다 우는 아버지.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해 전 MT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앞줄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들, 뒷줄 구석에는 표정 없는 한결이 서 있었죠. 한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8살의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결이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찢었습니다. 반으로 다시 반으로. 작은 조각들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한결은 다시 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죠. 한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참기만 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